다음 소식은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 관한 소식인데요. 일단 네.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중국에서 중국과 이제 두 경기를 치렀고요. 1승 1패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첫 경기는 좀 그래도 3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했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 안타깝게 좀 패하게 됐죠. 경기 좀 보셨나요? 어떤가요? 보고 나서 든 생각이. 사실 이 주제를 제가 네. 어제 새벽에 형한테 얘기를 했어요. 경승이 형한테 네.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해야겠다. 지금 사실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사실 경기를 둘 다 안 봤어요. 저는 사실 안 네. 봤고 풀타임으로 안 봤고 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 경기를 좀 보고 판단해야겠다 해갖고 일단은 1차전 첫 번째 경기는 제가 좀 풀타임 조금 보고 왔어요. 보고 네. 오고 둘 다 하이라이트는 봤는데 1차전은 조금 더 봤는데 제가 좀 느꼈던 부분들을 이제 경기 내용들은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나 하이라이트들을 좀 보니까요. 아 이거 우리가 그냥 경기를 주도하더라고요. 맞아요. 기록적으로도 이제 패배를 했던 지난 경기에서도 상대 중국은 슈팅 딱 한 개 때렸습니다. 우리 11개 때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반 1차전도 제가 봤을 때는 네. 전반전 좀 답답했어요. 근데 그건 많이 맞는데 답답했죠. 네. 후반전부터 좀 혈이 네. 뚫리니까 그 뒤로부터 쭉 지속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고 또 이 감독이 뭐 사실 한선홍 감독님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죠. 특히 K리그 좋아하셨던 분들한테는 네. 얘기거리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좀 불안하더라고요. 아 이게 좀 저의 생각으로는 이런 경기들은 뭐 전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네. 아 이거는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는데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면 뭔가 어제는 좀 더 세게 나갔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저는 하이라이트 보니까 너무 화나더라고요. 네. 네. 좀 화를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또 언론에서도 지금 뭐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한번 우리의 얘기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주제를 갖고 왔는데 어쨌든 뭐 경기 결과를 떠나서 그리고 뭐 전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 다 떠나서요. 어제 경기는 조금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 그러니까 경기력적인 네. 거 말고도 네. 경기력도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네, 경기력 문제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있었지만 그 결과도 그렇지만 이게 참 언론에서 말하듯이 이게 조금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뭐 저 같은 경우는 경기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이제 풀 경기는 1차전만 봤고 이제 2차전은 그냥 하이라이트 정도만 봤었는데 이제 1차전 생각해 돌이켜 보면은 전반전에 뭐 솔직히 경기력이 엄청 답답했습니다. 저 거의 찬스도 못 만들었고 그래서 와 진짜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걸 저도 봤거든요. 네. 저도 그 얘기에 엄청난 공감을 했고 그래서 와 진짜 이건 뭐 금메달이 문제가 아니라 야, 메달 딸 수 있을까? 이 정도 고민을 저만 했었는데 후반 되면서 좀 시원하게 3골을 내리 몰아치면서 좀 승리를 거뒀었는데 1차전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저는 1차전 후반에 잘 풀린 거는 솔직히 선수들이 교체돼서 투입된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일단 1차전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엄원상 그다음에 정우영 맞아요. 그다음에 조용욱 선수 교체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네. 엄원상 선수는 거기서 뭐 오프사이드 트랙 엄청 잘 뚫던데요. 네. 선수들의 개인 기량들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야 이런 거는 뭐 중국 선수들을 완전 잡아먹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그냥 3골이 들어가서 뭐 1차전을 승리했는데 2차전 되니까 뭐 수비 라인도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1차전에서 엄원 선수 다치고 나가고 그다음에 2차전에서는 뭐 조용욱 선수도 다치고 중간에 이제 초반에 나갔기 때문에 뭐 그런 부상 선수들 때문에 좀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뭐 그거 감안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열렸고 그다음에 그래서 힘들었고 그다음에 중국 심판이었고 또 그다음에 중국 심판이 거의 1차전도 그렇고 대놓고 거의 편파 판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경기였는데 다 감안해도 우리가 중국한테 1대0으로 지는 건 이 스쿼드를 들고 말이 되나. 일단은 사실 U24세 라인업이요. 이거 우승 못하면 이거 욕먹어야 되는 라인업이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일본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좋죠.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해외파 선수가 다 끌어쓰는 건 아닐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거 멤버들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야, 우리나라에 야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많아라고 생각 들고 공격진은요 미쳤어요 사실 진짜 미쳤다고 표현해도 돼요. 여기에 뭐 송민규 선수 있고 고재현 선수 있고 대구에서 고재현 선수 너무 잘하잖아요. 아니 뭐 여기 있고 정우영 선수도 와서 뛰고 있고 뭐 조용욱 선수 언제나 우리의 뭐 FC 코리아라고 언제나 맨날 와서 플레이 해주고 뒤에는 또 U20대 월드컵 준우승을 이끌었던 선수도 굉장히 많아요. 뭐 최준 선수 있던지 뭐 이적 선수 있던지 이강현 선수가 골키퍼 보고 또 멤버들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뭐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든 저는 이런 대회에서는 무조건 승리를 거두면 돼요. 어떻게든. 그리고 이 감독이 어떤 전술을 구사하던 간에 답답함은 있더라도 경기 결과만 가져오면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이런 아시안 게임은 우승하면 돼요. 맞아요. 지난 2018년 자카르타 대회에서도 경기력은 엄청 답답한 순간도 많았고 가슴 철렁한 순간도 조별리그에서 있었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꾸역꾸역 올라가서 결국은 금메달 따니까 그냥 그것만 남았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보수적인 플레이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대회예요. 이거 한 골 먹혀서 질 수도 있는 대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너먼트에서는 엄청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사실 좀 이 대회에 걸려 있는 게 크기 때문에 다른 맞아요. 나라 같은 경우는 뭐 도전적인 시도를 해보고 전술을 실험하고 선수들한테 경험을 주고 이런 걸 목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우리나라는 무조건 금메달이기 때문에 병역 문제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수들한테 되게 신뢰감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물론 이 군면제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선수들이 감독도 믿고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하는 거 기분 좋잖아요. 우리 좋은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오늘 와서 처음 알았지만 이강인 선수도 여기 개입돼 있어요. 뭐 모든 선수들이 다 중요하고 이강인 선수도 하지만 아직은 군면제가 해결이 안 됐죠. 이강인 선수도 여기에 뭐 포함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 외에도 지금 A 대표팀에 올라간 선수들 몇몇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봤을 때 이 대회 중요한 대회예요. 저는 중요한 대회를 생각하고 군면제 되게 말 많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면 저는 좋은 방향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증명한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선수들이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헤쳐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증명해 나가서 메달을 땄으면 저는 충분히 군면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선수들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감독이라는 사람이 되게 조금 어제는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기력 자체도 일단 좋지 않았다는 거 첫 번째로 깔고 가고 그리고 경기 외적인 부분도 조금 그러니까 경기력적인 거 말고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중국의 거친 플레이 때문에 총 3명의 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원상, 조영욱, 고재현 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됐고 그리고 부상당한 선수들 이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좀 거친 태클 때문에 좀 고생을 했던 그런 두 경기였습니다. 아니 뭐 엄원상 선수 같은 경우 1차전에서 두 골 넣고 아마 태클 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조영 선수 어깨가 빠졌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고재현 선수도 지금 대구의 고재현 선수 굉장히 중요한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는 비상이에요. 아니 엄원상 선수도 그래요. 뭐 조영 선수도 뭐 김천에서 제가 알기로 선발로 종종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거친 태클을 많이 당하는 것 자체가 뭐 K리그에 영향 준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선수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아시안 게임 전에 하는 사실상 마지막 평가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런 경기에서 예를 들어 한 2-3개월짜리 부상만 당해도 못 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짜 이 친선 대회 때문에 이 본 대회를 날리면 그 선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엄청 중요한 대회인데. 아니 저는 중국 가서 경기 한 거 할 수 있다 생각해요. 뭐 항선홍 감독님께서 직접 뭐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인터뷰에서 나왔죠. 일단은 아시안 게임이 중국에서 열리잖아요. 맞아요. 현지 적응을 해야죠. 저는 그거 무조건 가능해야 해야죠. 생각해요. 상대가 중국인 것도 뭐 그럴 수 있죠.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중국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경기를 잡고 그래서 중국 경기에서 플레이 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뭐 요즘 언론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명분에 있다 생각해요. 중국에서 현지 적응해야 되고 그리고 또 황선홍 감독님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중국 가서 한번 현지 적응 한번 해봐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과하게 퍼져나가는 것 같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거기다 더해가지고 중국도 당연히 개최국이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 나오고 토너먼트 저희가랑 같은 조는 아니지만 토너먼트 단계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어요. 조 순위에 따라서 그죠. 올라가면은. 그래서 뭐 황선홍 감독님께서 여러 가지 로테이션을 좀 돌려가면서 조금 한번 맛을 보고 싶었겠다. 선수들 이런 조합도 해보고 저런 조합도 해보고 그리고 지금은 일단 와일드카드 안 뽑은 상황이잖아요. 안 뽑혀 있고 그리고 이강인 같은 그리고 A매치 대표팀에 지금 가 있는 선수들 확인 못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도 한번 가서 현지 적응해보고 로테이션 한번 돌려보고 이런 조합이 괜찮겠다 이런 걸 알아보고 또 친선 경기는 친선 경기답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도 똑같이 얘기 드리는데 문제는 친선 경기면 부상 당하지 않게 감독이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1차전, 2차전 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엄청나게 거칠었고
심판도 중국이다 보니까 그 방치하는 그런 경기 운영이 네. 계속됐는데 근데 이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감독이 막 엄청 아니 화를 예, 엄청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필을 하거나 그래서 아, 네. 선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왜냐면 선수는 그 상황에서 선수가 화내면 퇴장이잖아요. 퇴장하잖아요. 그러면 안 예. 되니까. 그러니까 감독이 좀 대신 싸워주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 다른 감독들은 딱히 그런 장면은 뭐 있었는데 화면에 안 잡힌 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은 관찰되지 않았고 그리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나온 모습도 이제 부상은 안타깝다. 뭐 하지만 뭐 상대의 뭐 거친 플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적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유에 발언하는 걸로 기록하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경기를 다 안 봐서 모르겠지만 뭐 중국 인터뷰 중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뭐 신체 조건이나 제공권의 뭐 힘이 중국 쪽이 좋았다. 하고 뭐 제가 보니까 중국의 그 센터백 한 선수가 키가 좋더라고요. 힘은 있더라고. 그 박재용 선수를 이렇게 헤딩 경합에서 이렇게 엉덩이를 툭 치면서 밀어내는 그런 힘은 좋더라고.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축구는 우리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제공권이 좋고 뭐가 좋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었나? 전술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조금 인터뷰도 좀 시원치 않았고요. 어제 플레이 감독으로서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아쉬웠고 지금 황선홍 감독님에 대한 평가도 좀 더 좋지 못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할 말 되게 많은데요. 저희가 일단 황선홍 감독님에 대한 예전에 뭐 포항 시절도 되게 유명했죠. 포항 시절 되게 유명했고 서울 시절 뭐 서울 팬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뭐 서울 시절도 있고 뭐 대전 시절도 있고 이래서 좀 우리가 그래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몇 명 물어봤어요. 형제한테 물어봤는데 일단 당시에는 뭐 포항 시절에는 워낙 유명했던 게 용병을 쓰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해서 우승을 이끌었다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했는데 이때 포항에서 이제 서울로 넘어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때 서울에서 조금 실패를 하면서 그 당시에 말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완성된 팀을 좀 이끄는 스타일의 유형의 감독은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팀을 뭐 리빌딩하고 뭐 이런 부분에 뭐 아까 얘기했던 브렌단 로저스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뭐 그런 느낌처럼 뭔가 이런 감독인가라는 얘기를 나왔었는데 당시 다음에 부임했던 대전에서는 그것도 안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서울 이제 어쨌든 우리는 최근 모습을 기억해야 하니까 서울 막판 시절, 그다음에 대전 시즌에서 보여준 모습들 전혀 약간 충족이 되지 않았고 지금 대전 잘하고 있는 거 보면은 사실 한선홍 감독이 그때 팀을 이끌 때 좀 부족했었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잘 나가고 있잖아요 대전이. 그죠. 네. 뭐 그 당시 대전이랑 지금 대전이랑은 조금 뭐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의문이 드는 부분은 지금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런 나쁜 얘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으로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내야 돼요. 이게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아시안 게임은 결과를 무조건 내야 되고요. 경기 결과 뭐 전술적인 부분이 아쉬워, 뭐가 위협적이지 않아, 뭐 못하지 않아. 이거 지금 상황에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무조건 승리해야 돼요. 저는 무조건 승리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잠재울 만한 방법은요. 진짜 이기는 거밖에 없어요. 네, 이게 뭐 저도 결과론적인 거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뭐 살면서 꼭 결과론이 좋은 건 아니죠. 가정이 중요하긴 한데 스포츠는요 오히려 간단해서 저는 좋다는 생각해요. 이기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뭐 어떻게 좋은 축구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선수를 잘 키우고 어쩌고 저쩌고 다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특히 이 대회 같은 경우는 더욱 더 결과가 중요한 대회이기도 우리나라한테 하고. 특히.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의문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뭐 인터뷰 관련해서 좀 선수들을 보여주지 않는다거나 필드에서 아니면은 뭐 갑자기 중국 선수를 칭찬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중국에서 이제 경기가 열렸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또 아시안 게임이 열리기 때문에 약간 중국 눈치를 본 것도 있지 않을까는 싶어요. 왜냐면은 또 거기서 괜히 중국 험담을 하거나 중국한테 좀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 뭐 불이익을 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개최국인데. 뭐 예를 들어 호텔을 뭐 이상한 데를 배정한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주하면 중국이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황선홍 감독님 그런 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래 어차피 개최국은 중국이고 중국이니까 우리가 말을 좀 조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중국에서 대회가 열리니까요. 근데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생각을 해본 거고 본심은 답답하죠. 아니 좀 싸워주고 좀 보호해주고 그런 리더다운 모습을 좀 보이기 기대하는데 현재까지는 뭐 저희가
만나보질 않아서 팀을 실제로 어떻게 이끄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외부에 비춰주는 면으로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결과까지 안 나온다면 그건 안 돼요. 황선홍 감독의 앞으로의 커리어는 더욱더 암울해지지 않을까. 사실 지금 엄청난 내리막이고 이게 거의 반등을 위해서 꼭 성공해야 하는 지금 커리어의 시점에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진짜 감독님을 위해서라도 꼭 네. 승리하는 축구를 했으면 네. 좋겠어요. 정말 가정 지금 멤버들 좋아요. 멤버 좋으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경기를 전체로 다 안 봤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데요. 승리하는 축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황선홍 감독이 전술적으로 굉장히 이번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전술적인 디테일이 부족하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 대회는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이 지금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와이드 카드나 아니면 이강인 선수도 혹시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전술을 특별히 안 짜도 앞에 선수들이 개인 능력을 잘 발휘할 환경만 조성을 해줘도 된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그것만 해도 우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